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장 3절 후반부 내용으로서 좌연속 함수, 우연속 함수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된 정리 몇 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정의 4.1 우연속 함수, 자연속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D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이고 A를 정의역에 있는 한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X가 A의 델타 반경 안에 있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A의 델타 반경 중 오른쪽 반경 안에 있을 때 그러한 X에 대해서 f of x와 A의 함수값 f of A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한 델타가 있으면 이 F는 우연속 함수이다 라고 합니다. 유사하게 또 임의 양수에 대하여 X가 A를 중심으로 한 델타 반경의 왼쪽 좌측에 있을 때 그럴 때 f of x 함수값과 A의 x는 A에서 함수값 f of A 사이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작다. 그럴 때 이런 F는 좌연속 함수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간결하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우연속인 경우는 X가 A의 오른쪽으로 다가갈 때 여기 의미입니다. A의 델타 반경의 우측으로 다가갈 때 그럴 때 f of x가 함수값과 같으면 이게 바로 우연속 함수이고 이것을 입실론 델타로 써보면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x가 A의 델타 반경의 오른쪽 안에 속할 때 f of x와 A에서의 함수값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연속에서는 이렇게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델타, A 마이너스 델타라고 한다면 X가 이 A를 중심으로 한 델타 반경 아닌 여기든 어디 있을 경우 상관없이 f of x와 f of a가 입실론보다 거리가 작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속의 정의였죠. 근데 이번에는 우연속 함수는 x가 요 오른쪽 안에 구간에 들어갈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좌연속 함수인 경우는 x가 요 부분일 때 f of x와 f of a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우연속 함수와 자연속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속 자연속에 따른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정리 4.22 보조정리 4.22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노테이션을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노테이션입니다. 여기 나온 f의 c 플러스라는 노테이션은 x가 c의 우극한으로 갈 때 f of x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f가 개구간 AB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이고 C가 정의역 안에 있는 한 실수일 때 f가 C에서 우연속 함수일 때 그때 필요 충분 조건이 극한이 여기 함수값일 때다. 네, 우연속 함수라고 하면 위에서 정의를 이렇게 했었죠. C에서 우연속 함수다. 그러면 C의 우극한으로 갈 때 그게 바로 함수값과 같은 게
우연속 함수의 정의였죠. 이것을 입실론 델타로 표현하면 델타가 존재해서 우연속이니까 A가 아니라 C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X가 있으면 FC와 f of x의 거리는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연속의 정의였는데 사실 이 말이 이 노테이션의 정의에 따라서 이 말이 바로 FC 플러스라고 씁니다. 네, 이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나오게 되죠.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노테이션만 이렇게 약속하면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정리 4.23이 있습니다. 네, 함수가 열린 구간 AB에서 알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이고 그 정의역에 있는 실수 하나를 C라고 합니다. 그럴 때 F가 C에서 자연속 함수일 필요 충분 조건은 F-C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고 이게 바로 C 함수값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테이션을 이렇게 리미트 f of c의 x가 c의 자극한으로 갈 때를 fc-라고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의하면 자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자극한 함수이면 이게 바로 fc가 된다는 것이 자극한입니다. 자극한의 정의죠. 그래서 간단히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4.24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f가 C에서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C에 우극한이 존재하고 또한 C의 자극한도 존재해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극한과 같을 때이다. 저희가 알고 있는 딱 그 극한과 연속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노테이션만 이렇게 한 것밖에 없죠. 즉 리밋 이렇게 말고 fc 플러스를 리미트 c 플러스로 갈 때 x라고 노테이션을 정하고 fc 마이너스를 리미트 c-fx라고 정한다면 연속의 필요 충분 조건, 연속의 정의가 바로 C에서 연속일 정의는 fc에서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고,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는 우극한과 같고, 이게 바로 fc이고, 우극한 값이 자극한 값과 같고, 이게 바로 fc-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거의 노테이션에 관련된 문제이고 별도의 어려운 증명은 아닙니다. 네, 이제 4장 3절 연습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정의 한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에도 있는데요. 정의 4.16이고요.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희 2장에서 증가수열과 감소수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듯이 여기서도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증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임의의 x1과 x2가 정의역에 있는 그 두 수를 뽑았을 때 우선 x1이 x2보다 좀 작게 이런 대소관계를 두고 두 수를 취해서 함수값을 보면, 함수값을 봤을 때 x와 x2에 대한 함수값이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네, 순증가죠.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순증가 함수입니다. 2번 증가함수는
증가함수는 똑같이 x1과 x2를 정역에서 뽑았을 때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함수값을 취하면 같거나 x2에 대한 함수값이 같거나 크다, 이런 경우에는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 감소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정역에 있는 두 수를 이런 대소관계로 뽑았을 때 f1과 f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작을 때입니다. 또 4번 마찬가지로 감소 함수를 정의하면 다 똑같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정리 4.3 내용을 끝내고 다음으로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립시츠 함수이면 균등연속이라고 정의를 구하고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역이죠, 역으로 균등연속이지만 립시츠 함수가 아닌 그 예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연습 문제 2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함수 g가 폐구간 0과 1 사이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이고요. 루트 2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x가 정의역에 있는 실수이고 하나의 실수이고, 그때 gx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의 k배 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이제 양수 k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사실 우선 이 함수는 루트 x라는 함수는 균등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균등연속이라는 정리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 gx는 균등연속인데 이것을 만족하는 k가 없다, 립시츠 함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g가 립시츠 함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律법이죠. 그러면 립시츠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어떤 k가 양수 k가 존재해서 이 정의역에 있는 이미 xy에 대해서 함수값을 취한 두 함수값 취한 것 사이 거리가 x와 y의 차이, 거리의 k배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립시츠 함수의 정의죠. 자, 그러면 이때 y를 xy는 임의의 정의역에서 임의의 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y를 0으로 한번 잡아보면 f0 k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fx가 아니라 gx로 주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gx로 주어졌습니다. gx 빼기 gy가 되고 gx 빼기 g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보면 g0은 0이므로 gx 절대값이 k 이렇습니다. 즉 립시츠 함수라고 가정하면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모순이 된다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x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는 0과 1의 폐 구간에서 선택을 한 실수이고요. 그리고 k는 양수입니다. k는 양수이므로 아까 y를 0으로 고정시켰으니까 이번에 x는 0이 아닌 0과 1 사이의 수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k가 양수이므로 굉장히 작은 x 하나를 양수 x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함수의 절대값은 루트 x가 되고요. 루트 x는 k배의 x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가정 때문에 그렇죠. 근데 k배의 x는 x가 양수이기 때문에 kx와 같습니다. 그런데 kx는 k배의 루트 x의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k의 루트 x는 1보다 같거나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루트 x와 k 곱하기 루트 x의 제곱이 있고 양변에 루트 x로 나눈다면 여기는 1이 되고 k 곱하기 루트 x가 됩니다. 네, 이것을 여기 가져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의 부등식에 따라서 k 곱하기 루트 k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면 이 부분 x가 k제곱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k 곱하기 k가 양수이기 때문에 k분의 1이 되고 이것은 1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1이 1보다 작다? 1이 1보다 작을 수 없죠. 같죠. 모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왜 모순이 됐냐면 g가 립시츠 함수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었고요. 즉 이러한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k냐면 gx가 요거보다 작은 이러한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명이 되었고, 즉 이 말은 g가 립시츠 함수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g가 균등연속이나 립시츠 함수가 아니라는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즉 립시츠 함수이면 균등연속이고 균등연속이면 연속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것으로 4장 3절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